컴프의 영화책. 오늘은 서대문과 한산입니다. 오늘 할 영화는 최근 작품이죠.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라는 미국 헐리우드 워너브로더스사의 작품입니다. 감독은 팬텀 스레드, 매그놀리아, 부기나이트, 리코리시 피자, 펀치 드렁크 러브, 이런 영화를 만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흔히 이걸 줄여서 PT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TA 감독의 작품은 대부분 난해하고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평들이 많고 굉장히 미국적인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작품으로 리코리시 피자를 봤었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구나. 그래서 원 배틀 오브, 여기에 보면 이 리코리시 피자에서 나왔던 알라나 하임이라는 이 얼굴에 약간 주름깨 있는 이 여자 배우가 그 혁명가 집단의 멤버로 잠시 나옵니다. 눈에 익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 이게 영화 제목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 펜, 그리고 베니시오 델 토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흑인 전사처럼 나오는 레지나 홀, 그 다음에 나머지 레지나 홀이 아니라 테야나 테일러, 그 다음에 그 딸로 나오는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배우는 디카프리오, 숀 펜, 그리고 델 토르, 요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대략의 얘기는 자유를 외치는 혁명가 밥 퍼거슨, 디카프리오 연기. 그는 사실 이 흑인 여성의 이 배역이 뭐죠? 있습니다. 이 배역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퍼피디아 베벨리라는 태안 테일리의 역인데, 이 퍼피디아라는 말이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흑인 여성 혁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우, 이 배우가 남자친구가 디카프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은, 근데 디카프리오는 그렇게 과격한 혁명가라기보다는 그냥 이 여자친구 따라서 이렇게 폭탄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가들이 막 활동을 하다가 숀 펜이란 이민자 구출 이런 것도 하고 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민자 집단을 구검시설에서 이민자들을 구하려다가 숀 펜이라는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숀 펜의 이름이 록조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숀 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포스터나 이런 데 보면 이 퍼피디아가 기관총을 들고 만삭의 배를 가진 흑인 여성이 기관총을 들고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신을 했고, 이게 디카프리오인지 숀 펜은 또 흑인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숀 펜의 아인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다가 난 육아가 싫어 이러면서 다시 혁명가의 길로 엄마는 떠나버리고 이제 홀로 디카프리오가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 16년이 지난
시점에 이 딸이 자랐고, 이제 디카프리오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숀펜이 약간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 어떤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흑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낳았던 아이가 나의 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과거를 이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서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안 돼서 지우기 위해서 이제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윌리안이라는 딸을 쫓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뭐 주제 자체가 그렇게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어쨌든 밑바닥에 깔린 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뭐 KKK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민자들을 돕고 하는 그런 집단들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어떤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내 딸을 구해야 되겠다는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영화 스타일을 가지고 만드는 PTA 감독을 이제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어떤 영화들과는 조금 문법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대단한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뭐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을 좀 돕고, 그렇다고 막 살인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뭐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는 뭐 이미 그 바닥을 떠나서 이제 16년 후에는 일반인이 돼 있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혁명가들의 집단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이상해 같지만 제일 처음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안산 숲입니다. 메타세카이어가 있는 숲이고, 처음 말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그냥 끝장면부터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끝장면을 얘기하면 자동차 레이싱? 자동차 추격전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굴곡진 도로를 자동차 두 대가 이제 추격을 하는 그런 씬인데, 일반적인 추격 씬에 뭐 총을 쏘거나 막 갑자기 뭐 차량끼리 서로 추돌하거나 뭐 이런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되게 한적한 굴곡진 도로인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굴곡이 심해서 도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다 앞에 있는 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굴곡이 진 도로죠. 근데 이걸 카메라가 거의 차량의 바닥에 깔았는지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였다가 앞에 차가 보이지 않았다가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영화상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빠져나오죠. 근데 뒤에 따라오는 차는 속도를 내고 막 달려오다가 꽝 부딪히면서 이제 사고 난 그 악당이 나오면서 암호를 얘기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자동차 씬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자동차 추격전 중에 하나로 아마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완전 쫄깃쫄깃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일직선 도로를 그냥 뭐 종횡무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닌데도 이 일직선 도로를 달리는 여기서 왜 이렇게 뭔가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생기지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게 이제 끝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도로시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게 있고, 이 영화 자체는 사실은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되게 뭐 민족주의나 아니면 인종주의에 대한 어떤 대단한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베네치오 델 토로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 16년 후에 그 가라데 사범으로 나오고, 그 딸의 윌라가 이제 가라데를 배우는 그 사범님인데, 그 캐릭터를 보면 이 영화의 분명한 어떤 메시지, 색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카프리오도 뭐 그런 대사가 나오면 너는 혁명가가 될 인물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을 숨겨주고 그냥 탈출을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음식을 챙겨주거나 숙소를 제공해주고, 굉장히 사실 소극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혁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예전에는 그게 프렌치 7호라는 그 혁명가 집단이었는데, 자신들의 조직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면 그게 뭐 동네 아이들이든 누구든 그 위험 신호를 알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약간 풀뿌리 그런 점조직 같은 그런 혁명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조용히 이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고 있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 백인 우월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하에서 남부르게 그 권력과 그 힘을 행사하면서 그 세력들을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크게 대척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참 이 델토로의 어떤 역할을 보면, 여기서 막 디카프리오는 막 이제 막 다시 혁명가들의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암호를 데려오는데, 암호는 모르고 막 헤매고,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면 굉장히 웃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델토로는 굉장히 침착하게 침착하라고 그냥 저기는 저기 있고 뭐 여기는 여기 있고 맥주를 항상 건네면서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이 제목 자체가 혁명은 일종의 뭐 계속된다, 전쟁이 계속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빗대면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우리들의 혁명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카프리오가 이제 50대가 되고 늙고 아무도 못 외우고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딸의 윌라가 그 마지막 끝장면에서 3시간 반을 달려서 누군가 도움을 청한 그 장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영화의 모든 맥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암호를 디카프리오한테 하는데 몇 시냐고 물어봅니다. 몇 시. 근데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된 암호인데 디카프리오 못 외웠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야 너 누구야 도대체, 난 전설적인 그 사람인데 너 상사 바꿔, 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몇 시냐고 물어보는 게 사실 그냥 시간의 암호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렇고 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현실파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암호 구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시간과 시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질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50대 늙은 아저씨의 어떤 전형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살리고 있고, 물론 예전에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디카프리오가 이런 연기를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물론 타이타닉에서는 꽃미남 배우이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 델토로의 어떤 나중에 디카프리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델토로가 이제 도움을 주는데 사실 대단한 뭐 총을 든 그런 세력, 무장 세력들이 아닙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동네 청년들이 디카프리오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건너다가 디카프리오는 또 떨어져 가지고 경찰에 또 잡힙니다. 잡혀서 막 자신은 뭐 술에 약에 쩔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는데 결국은 잡혀가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델토르의 친구들이겠죠. 이제 경찰에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신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에 있었고, 또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병원에서 또 간호사과 의사도 또 이걸 도와주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혁명가들의 어떤 사람들이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결국 디카프리오는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델토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약간 작은 사람들의 어떤 힘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계속 이어지고 전파될 것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숀펜은 록조죠. 여기 이 조직의 이름이 크리스마스 모험가인가 그렇습니다. 예, 산타클로스 성, 뭐 그런, 사실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의 뭐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집단들은, 이 백인 우월자 집단들은 뭐 자신의 백인이 가장 우수하고 뭐 어떤 인종과도 섞이면 안 되고 이런 주의를 하면서 숀펜은 이제 자신이 흑인을 좋아했고, 자신은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흑인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굉장히 이제 서로 상반된 약간 부조리한 엇갈림이 있는 거죠. 이 조직도 굉장히 이제 웃긴 게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가스로 실로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마치 홀로코스트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문을 열고, 이 조직의 한 사람이 일반적인 가정에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뭐 가벼운 인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꽤 긴 통로를 지나서 어떤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집단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집단은 굉장히 지하 세계, 지하 공간에 문을 여러 번 통과해서 뭔가 가둬져 있는 방의 문을 또 열고 또 열고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면, 반대로 델토로 디카프리오를 숨겨주기 위해서 얘를 데려가는 집은 약간 2층 공간에 막 또 문을 열고 통로를 열고, 통로가 아니라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갔는데 집 안에 다시 통로가 있고 방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반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방에 이렇게 갇혀진 상태로 문을 계속 열고 자기들의 그 공간이 딱 나오는데, 여기 델토르는 계속 사람들을 지나갑니다. 요 공간을 지나면 또 부엌이 나오고 부엌에 또 누군가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된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민자들을 다시 그러니까 디카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옥상까지 올라와서 옥상에 지붕을 타고 도망을 다니는 이런 장면들도 뭔가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고 이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굉장히 문과 문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런 공간적인 배치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 쇼펜의 연기. 와, 디카프리오가 물론 50대 그 찌질한 아저씨, 약 먹고 술 먹고 하는 그 아저씨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쇼펜은 정말 대단한 연기를 합니다. 약간 백일 우월주의자 집단에 가서는 거기서 면접에서 잡을 잘 보기 위해서 약간 비굴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쇼펜이 키도 작고 그래서 군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정이나 자세라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까지 이렇게 뭔가 군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의 연기만 보는 것도,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깜짝 놀라 약간 또 반전의 등장이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빵 터지는, 그리고 자신이 다친 상태에서도 가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공간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까지, 쇼펜은 정말 약간 이 영화에서 정말 멋진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하는 기계를 들고 와서 그걸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약간 딸에게 너는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면서 약간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데, 그 딸도 또 쇼펜한테 아니 뭐 그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왜 입고 다니냐고 이런 얘기. 이것도 약간 코믹이죠. 그리고 쇼펜은 자신의 키가 작다는 거를 또 모면하기 위해서 약간 키높이 군화를 신고 있고, 근육질을 약간 돋보이기 위해서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항상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턱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런 어떤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거기 그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 비굴하게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는 장면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쇼펜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다, 디카프리오와. 그래서 이 영화는 PTA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또 인상 깊은 장면은 디카프리오가 전화 통화하는 장면 굉장히 웃기고요. 엄마와 딸이 수녀원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수녀원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싶은 데 있는데, 엄마가 만삭인 배로 기관총을 난사하는 그 장면이, 또 딸 윌라가 여기 와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과 오버랩 되는 그 장면도 두 모녀가 진짜 닮았고, 그런 장면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폰 막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 막 이렇게 모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요즘이 시대인 거죠. 지금의 트럼프 시대나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막 이러는 시대를 감독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만들었겠지만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냥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꼭 맞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그래서 이 PTA 감독은 정말 약간 난해하고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이었는데, 이번 이 영화를 통해서 대단한 얘기들을 굉장히 잘 풀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거를 마지막 자동차 추격전을 보면 정말 대단한 영화 장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감독의 나름 어려운 영화들을, 난해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되게 천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세상은 변했고, 어쨌든 가게 혁명가들은 이제 술에 쩔고 약에 쩔어가지고 이제 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그들도 그 시대를 어쨌든 순수하게 외치면서 살아왔죠. 그게 혁명이건 이념이건 신념이건 그때 그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에서 내 딸을 구해야 되고 딸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할 곳은 그리고 옛 혁명가 동지들 뿐이었고, 지금은 아무는 기억 안 나고 총도 없지만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네 아이들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청년들도 갈아야 될 사범도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저 주변에 있지만 내가 도와야 하고 하는 사람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서로를 돕고 도와야 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세상은 변했고 대단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 또한 혁명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돕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윌라는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서 누군가를 도우러 가죠. 하지만 디카프리오는 여전히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혁명을 꿈꾸면서 했던 것들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지만 그 혁명은 대단한 이데올로기적 혁명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을 돕고 살아가는 그런 작은 혁명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퇴물이 되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영화 제목이 One Battle After Another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영화다. 지금 시대에 진짜 꼭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기를 드리고요. 한번 난해하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감독 영화 중에서 봐야 될 것들은 팬텀 스레도 굉장히 좋고요. 인히어런트 바이스 조금 어렵고 마스터 조금 어렵습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를 대부분 많이 추천하고 있고, 매그놀리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개구리들이 수없이 비처럼 내립니다. 팬텀 스레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영화, PTA 감독의 영화들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왓챠의 한 줄 평들 짧게 보면 이동진 감독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화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랄하고도 장대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이 시대의 혁명가들에게 바친다. PTA 감독님이 이번에 오스카상으로 혁명이란 외부를 향한 끝이 없는 전투가 아닌 나와 주변을 끝없이 돌아보는 전투다. 위대한